주맨입니다. 드디어 2020년 국민연금공단 채용 공고가 지금 발표돼서 다들 자소서 작성 벌써 시작하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은 나중에 면접까지 감안하시면 만나게 될 주 대상 고객층 자체가 연령층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있는 분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경험, 경력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꼭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국민연금공단은 평균 연봉이에요. 요 금액 6,300만 원 정도, 경영평가 성과금은 제외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초봉으로 받으시는 금액은 3,500 요 정도 지금 됩니다. 월 급여 환산을 해도 300만 원 돌파가 곧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성과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면 높아지겠죠. 근데 국민연금공단은 다른 4대 보험 공단들 중에 제일 좀 민원의 강도가 그래도 좀 낮은 편이고, 여기 보이듯이 급여에 대한 부분도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괜찮다라는 평이 있어서 인기가 많은 공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 인원이 지금 180명 정도가 됐죠. 이게 이번에 처음 국연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 인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작년과 재작년 인원을 보면 사실 엄청나게 적은 인원이에요. 그래서 특히 심사직 같은 경우엔 지금 8명으로 해서 지금 좀 실망감이 좀 크실 거예요. 간호사분들이랑 다른 치료사나 병리사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8명이라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전산직은 이번에 18명으로 좀 많이 뽑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원하실 때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공기업에 근무를 하게 되면 전국 순환 근무에 대한 거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무직이랑 기술직은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죠.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의 주소지랑 상관없이 공단 인력 운영의 상황에 따라서 다 본부나 전국지사로 배치가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꼭 이 부분 알고 지원을 하세요. 경쟁률을 좀 살펴볼게요. 사무직은 2018년에 보면은 13,700명 정도,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은 1차에 10배수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시 인원의 거의 약 한 10%, 이 정도 인원만 통과가 되고 필기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만 보면 10대 1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몇 명 중에 몇 명이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심사직도 1,754명이 응시를 했는데 300명만 통과를 했고요. 서류 단계에서 2018년에도 약 1,800명 중에 210명 정도만 서류 통과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초 대비해서 경쟁률을 보면 사무직은 71대 1, 2018년엔 58대 1, 그리고 심사직은 58대 1, 그리고 18년도에는 90대 1 이렇게 해서 경쟁률 자체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2019년에 고졸연령은 이 정도 됐고요. 10배수가 과연 얼마나 탈락을 하는지를 불합격자 인원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2020년에 보면은 얼마큼의 인원을 선발을 했고, 그리고 각각 전형별로 몇 명 정도가 합격을 하는지를 나타낸 표인데요. 여기 10배수, 2배수 각각 이 부분. 1차가 서류 통과자 인원이고요. 2차가 필기 통과자 인원이에요. 이분들이 결국에는 면접 응시 대상자가 되시겠죠. 참고로 해서 보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각각 사무직과 심사직으로 비교를 해놓은 표인데요. 2019년에는 사무직이 167명, 234명 점점 줄고 있죠. 그래서 올해 인원이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 건지 이거를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 알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요. 심사직 같은 경우에도 20명, 30명까지 늘었다가 다시 올해는 8명, 아마 많은 인원이 좀 몰릴 거로 예상이 돼요. 19년에는 약 한 12,000명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요. 10배수에 통과한 인원을 제외한 10,000명 정도가 불합격을 해서 불합격률 자체가 87.8% 정도가량 나왔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13,700명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요. 서류 탈락이 11,347명. 그나마 좀 많은 인원이라 한 80 초반대 정도까지 불합격률이 낮아졌는데요. 올해는 133명이에요.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요? 최근 20명 정도 채용을 했던 2018년에 보면 불합격률 자체가 88%가량이 돼요.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1,800명 중에서 약 한 210명 제외한 1,600명 정도가 다 탈락을 했다 이 의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과연 80명 안에 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합격률이 나올 것이고 불합격률이 될지 이 부분을 좀 2019년과 2018년을 평균으로 해가지고 기입한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과연 이 인원을 넘을 수도 있고요. 10,000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흐름상 보면 10,000명은 최소한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과 2019년에 평균치를 기입을 해서 나타낸 가상표입니다. 예상으로 이 정도가 나올 거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11,000명 정도가 불합격을 하실 거고 90% 정도 가까이 사무직도 나올 거고요. 심사직은 8명이기 때문에 합격률 자체가 거의 5% 미만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심사직도 아무리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1,700명 가량은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거든요. 어찌됐든 확실한 거는 90% 이상은 심사직에서 떨어진다는 의미고요. 아마 고스펙자가 몰리게 되면은 이 80등 안에 드는 분들은 스펙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좀 억울한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실망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동안에 열심히 쌓아오셨던 그런 부분을 이번에 최대한 후회 없이 잘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면 분명히 이 서류 합격 안에는 해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서 보세요. 이번엔 일정을 좀 볼게요. 공고문 보면 서류 전형이라고 해서 지금 5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라고 나와 있어서 지금 현재 이거를 원서 접수 기간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거 원서 접수 일정 아니에요. 서류 전형이 이때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서 접수는 5월 13일부터 5월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달력에 잘못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다시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필기시험은 6월 20일 날 약 한 달 뒤 정도에 지금 볼 거기 때문에 필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자소서랑 각종 서류, 교과목 이런 부분 다 챙기셔가지고 기입을 하시고 필기시험에 좀 올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은 한 7월 6일 정도 때부터 보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면접 때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채용 방법은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그 국민연금공단의 체험형 인턴도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그때 꼭 한번 응시를 꼭 하시고 서류만큼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요. 만약에 꼭 국민연금공단에 나중에 입사를 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청년 인턴을 하셔서 이거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해서 좀 이 부분 알라고 좀 공지를 드렸습니다. 사무직이랑 심사 전산 기술직이랑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공인어학 성적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 부분의 차이예요. 근데 사무직은 여기 보시겠지만 10% 정도의 공인어학 성적이 들어가고요. 토익 기준으로 보면은 700점 이상의 그런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토익, 토플, 탭스 다 가지고 있더라도 가장 높은 점수만 해당하시니까 잘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사항은 여기 보시면 각각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아예 그 원서 접수하는 그 지원서 자체에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경영경제, 그리고 법행정, 사회복지, 인문, 어문, 그리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각각 이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 적으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이거를 다 해서 20개 넘게 적으실 수 있는 분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본인이 전공하셨던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본인 전공 위주로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특히 사회복지 쪽이랑 인문 쪽이랑 그리고 상경 쪽은 어느 정도 적으실 게 꽤 있으시겠죠. 근데 법이랑 행정이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적으시면 되고요. 잘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학교교육이랑 직업교육도 작성을 하셔서 기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사항이 30%예요. 되게 30%라고 하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꼭 이 부분 잘 작성을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격증이에요. 100점 만점 중에 50점 정도가 이 자격증으로 갈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사무직분들이 많이 취득하시는 컴활 있고요. 그리고 한능검 있고요. KBS 있고요. 요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요 두 가지는 보통 내실 수 있으실 텐데 특히 사회복지학과 나오신 분들이나 별도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있으신 분들까지는 메리트가 크시니까요. 요 부분까지 있으시다고 하면은 제출을 꼭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 전문직 이것까지는 있으신 분들은 없으시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보 분야랑 사무 2 요 부분은 그나마 다 있으실 텐데 사무 1에서 이것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좀 아시고 사무직을 나중에 지원하실 분들도 이 자격증이 있으셔야만 서류 통과에 수월하시다 이 부분 좀 감안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직은 이미 필수 자격증 자체가 이렇게 있으시죠. 간호사분들,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이 분들이 추가로 컴활 능력이랑 한능검 요 두 가지가 있으면은 서류의 자격증은 50점 최대한 다 확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산직도 지금 이 부분의 필수 부분과 플러스 사무 부분에 KBS나 한국사, 그러니까 한능검 정도 하나 있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기업이랑 겹치는 가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셔야 더 유리하시기 때문에 참고를 꼭 하시고요.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여기 전문 분야 자격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기입을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등록번호랑 발행기관 그리고 취득일자 등등 이거를 다 기입을 하셔야 될 텐데 여기에 실수하셔가지고 내 등록번호가 잘못 기재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이런 분들 억울해요. 그런 분들은 다 정말 완벽한데 나중에 자격증이나 이런 등록번호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한 3번, 4번 확인하셔서 정말 맞는지 꼭 진짜 여러 번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50%라는 거를 다시 강조드리면서 자격증 좀 잘 기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자소서 항목은 작년이랑 한 가지가 교체가 됐어요. 늘 묻는 인재상 기반한 여러분들의 역량을 쌓아왔던 그런 과정들을 적어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창의, 전문, 소통 이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을 하나를 잡으셔서 1200자이기 때문에 그 뼈대 잡고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잘 적으시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1번 같은 경우에 빨리 한번 살펴보면요. 내가 인재상을 선택을 하셨다면 그 부분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 인재상을 선택한 창의, 전문, 소통 이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창의인이란 어떻습니다. 전문인이란 어떻습니다. 이렇게 재정의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있어서 이런 인재상들이 왜 필요하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입사 후에 내가 생각하는 역량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역량을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노력을 입사 후에 어떻게 응용하실 수 있는지, 그 응용한다는 얘기가 어떤 기여,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좀 적어보아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이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내가 가진 역량을 추가로 발휘한다고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쪽으로 최대한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적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적어주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주의사항에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셨거나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경험이랑 활동하셨던 이 과정에서 절대 기관명은 쓰지 마시고 이 땡땡 표시를 좀 해주세요. 모르고 그냥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땡땡 이런 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2번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일 중요시하는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예요.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 기업은행에서도 이 부분을 물었고요. 최근에 동서발전 인턴에서조차 사회적 가치에 대한 거를 많이 물었거든요.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적인 책임 이런 부분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에 충분히 성장을 하고 그만큼 매출에 대한 걸 올렸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모두가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베풀어야 된다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열심히 쌓아오셨던 여러분들만의 경쟁력이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회적으로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보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먼저 소재를 적으셔야 돼요. 봉사활동에 대한 거 당연히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재능 기부 이런 것들도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공익에 기여를 하거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본인이 활동했던 경험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공익에 기여한 부분을 하셔도 되고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하셨던 부분도 적어주시면 되니까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이런 과정이랑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쉽게 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능하면 과정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했더니 이러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보시면 사회적 가치 창출 또는 공익 이 두 가지를 잡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익, 사회적 가치 창출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재정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왜 필요한지 공익에 기여하는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노력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쭉 정리를 어떤 게 있는지 해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뤄냈던 여러분들의 성과를 적으셔야 될 거고, 그 결과물이 어떤 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또는 공익에 기여한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이 행동을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최근에 다들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개인도 또 노력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힘들어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여러분들만의 가치 창출을 하실 수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책임도 물론 중요할 건데요. 그 기업의 이득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한 행동을 하시는 거는 기업에서도 좋고요. 개인에게도 좋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두 가지 양쪽에서 좀 상생할 수 있는 경쟁력 부분으로 어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하나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꼭 무조건 봉사활동만 했다 이런 내용으로 적으시기보다는 어떠한 이유로 누구를 대상으로 공익에 기여를 했고 또는 사회적인 가치 창출이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라고 쭉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사전에 다른 사람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게 추가가 됐어요. 결국 기업에서는 성과라는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던 행동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공익, 그러니까 전체 조직에게는 어떠한 보탬이 됐는지에 대한 거를 성과라고 표기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도 달성했던 그 결과가 어떠한 나에게 성과인지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보셔서 뼈대를 잡으신 다음에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필기시험 보신 분들의 2배수만 살아남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무직은 서울이랑 전주 둘 중에 시험 장소 택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전산직이랑 사무직, 심사직은 전주로 아예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시는 날짜 있죠. 전날에 아마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근처에 좀 저렴하고 괜찮은 곳들이 있으면 미리 좀 알아보시고 예약을 해두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내려가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필기시험 방식은 50%, 50%예요. NCS랑 전공인데요. 만약에 사무직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셨던 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심사직은 간호사 분들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신 부분일 거예요. 그나마 전공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아시는 부분이라고 하나 NCS 때문에 좀 골치 아프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나중에 NCS 부분은 하반기 대비해서는 좀 온라인 스터디도 좀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니까요. 필기시험을 보시고 2배수에 해당하셔서 면접을 보게 되시면 경험 면접, 상황 면접, 집단 토론 면접, PT 면접 이렇게 인성검사 보신 분들 대상으로 다 보실 텐데요. 공단 근무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민원인 부분과 관련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핵심은 소통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통은 어떤 부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고요. 민원인 경험 응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고객 응대를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뒷받침된 근거에 여러분들의 경험이 또 있으신지 그리고 소통을 내부적으로 보면 동료도 만나셔야 되고 상사도 만나셔야 되는 부분인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으로 갈등을 해결하실 수가 있는지 이런 답안도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런 빈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발휘를 해서 공단이 좀 발전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기초연금이랑 노련연금의 차이, 연금과 관련된 기본 지식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느 선까지는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 지원 동기, 가치관 평가하는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이니까 요거는 면접 관련해서도 제가 또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 하나씩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쓰시는지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면접 평가를 하는 순서 자체가 동점자 우선 선발 순위에 대한 걸 보면 나와 있거든요. 고객 지향성, 그리고 혁신성, 전문성, 윤리의식, 리더십 이 순서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고객 중심의 사고로
꾸준하게 변화하실 수가 있는 그런 마인드, 창의적인 인재이신지, 그리고 지니고 계신 전문성을 얼마나 꾸준히 개발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만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는지, 당연히 뭐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공기업 기본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키워드에 해당하시는 경험들, 이런 것들도 하나씩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두셔야 돼요. 그나마 필기 합격자 발표 이후에 면접 시간까지는 좀 시간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 10일 정도는 있겠지만 미리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이런 키워드에 해당하는 여러분들만의 경험이랑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은 이렇게 면접 40%, 필기 60%까지 하셔서 최종 합격자로 발표가 됩니다. 최종 합격까지 가시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게 국민연금공단이에요. 그러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아셔야 되거든요. 지금 관심을 가져서 이제 막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장 실무랑 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 자료를 핸드폰에 담으셔서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틈틈이 좀 보시라.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발송을 따로 해드릴게요. 요 용어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특히 징수 쪽에 있는 부분들이 있죠. 징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민원 발생이 큰 부분이에요. 돈을 갑자기 내라, 돈이 잘못됐다,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셔야만 민원인을 응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징수 쪽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 있는 분야가 어떤지,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도 면접 때도 되게 유리한 자료니까요. 꼭 이 부분 받으셔서 꼭 핸드폰에 넣으셔서 틈틈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020년 국민연금공단 상반기 채용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소서 작성부터 최대한 다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필기 통과하신 분들은 면접 코칭 때 꼭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오랜 기간 동안 해주신 분들, 국민연금공단 이번에 꼭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소식 저한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좀 알아보고요. 국민연금공단 꼭 합격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